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도 건강운동관리사 병태생리학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는 병변의 부위를 물어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 병이 뭐니? 라고 물어봤을 텐데 뭔지도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고 그 병이 어디에 병변의 부위가 생겨서 나타나는지도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이제. 자, 76세 남성이고 이 사람 보면 활동 시에는 떨림이 없는데 안정 시에 떨림과 팔다리의 어떤 경직이 관찰된다. 처치 내용을 봤더니 L도파를 투여했더니 증상의 호전이 관찰되더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킨슨병이죠. 파킨슨병이고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에 그 문제가 나서 발생을 하죠? 그 기저핵, 그 흑색질의 도파민이 이제 그 전달 그게 소실되면서 발생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흑질의 그 흑색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네요. 자, 기억 보세요. 본태성 고혈압은 특정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본태성 고혈압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고혈압인 거예요. 유전적인 요인, 그 다음에 뭐 나이, 비만, 뭐 고나트륨 섭취, 스트레스, 음주, 운동 부족,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본태성 고혈압에 해당이 된다. 특정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는 2차 성 고혈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장의 레닌 분비 감소로 인해서 혈압이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게 이제 그려보면 그 라스 기전은 여러분 생리학이나 병태생리학이나 모두 중요한 그 개념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은 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압이 낮아졌을 때 이제 그 신장에서 레닌이 나오죠. 신장에서 레닌이 나온다. 이렇게 신장에서 레닌이 나오면 요게 이제 간에서 나온 안지오텐신오겐을 뭘로 바꿔요? 안지오텐신 1으로 바꾼다. 안지오텐신 1이 이제 그 안지오텐신 2로 가려면 이제 폐에서 누가 나와? 에이스가 나온다. 안지오텐신오겐 컨버팅 그 엔자임이라고 해서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여기 나와서 아무튼 이게 안지오텐신 2로 바뀌고 이 2 자체가 이제 혈관을 수축을 시켜서 결국 이제 혈압이 높아지더라. 그다음에 이제 안지오텐신 2가 얘가 또 이제 부신의 그 부신 피질로 가가지고 알도스테론을 분비를 증가를 시키죠. 이 알도스테론이 나오면 신장에서 나트륨과 물을 재흡수 시켜가지고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게 된다. 혈장량이 높아지니까 혈압이 높아지게 된다. 이런 기전이 이제 라스 기전입니다. 그래서 레닌 분비 감소로 인하는 게 아니라 레닌이 나오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다. 자, 고혈압은 자심실 비대를 유발하며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맞는 표현이죠. 자, 크롬 친화 세포종으로 인해서 2차성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크롬 친화 세포종은 이제 부신 수질이나 교감신경 신경절에 존재하는 그 크롬 친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에 아무튼 뭐가 문제가 종양이 생긴 거예요. 그걸 말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카테콜라민이 그런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게 분비가 되면서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차성 고혈압이 발생하는 기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리을도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답은 옳은 거 고르라 했으니까 디귿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부정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1도 방실 차단은 심방과 심실의 전도가 완전 차단되어서 피파, QRS, 복합적인 각각의 리듬으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1도 방실 차단은 완전 차단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지연되는 상태죠. 그래서 그 PR 간격이 이제 늘어지게 된다. 연장된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1도는 완전 차단은 아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바로 고를 수 있었다. 자, 심방세동은 심방 내 혈류 정체를 유발해서 뇌색전,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심방세동은 뭐죠? 되게 이거는 그 심방이 규칙적으로 수축을 하지 못하고 미세하게 떨리는 그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 피를 짜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미세하게 너무 떨리니까 거기에 어떻게 돼? 혈류가 정체가 발생을 하는 거죠. 혈류가 고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혈전이 생성이 돼서 이게 이제 뇌로 가면 뇌색전,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이 된다. 맞는 표현이죠. 2번 맞고. 자, 발작성 심실성 빈맥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급성 심근경색, 저칼륨 혈증, 심근염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맞는 표현이죠. 자, 심실세동. 굉장히 응급 상황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전기적인 어떤 혼란으로 인해서 이게 미세하게 떨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그거 갖고 와야 돼요. 제세동기 갖고 와가지고 얼른 해줘야 되는 상태. 그래서 어쨌든 그 심실세동은 심실수축 기능이 상실되면 즉시 제세동 필요하다. 빨리 그 전기신호 얼른 빨리 줘가지고 심박출량 빨리 돌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4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당뇨병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라고 나왔습니다. 자, 고삼투성 고혈당은 1형 당뇨병의 주된 급성 합병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고삼투성 고혈당은 이제 2형 당뇨병의 주된 합병증이고 그 고혈당이랑 그 다음에 그 탈수 오는 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케톤체가 안 보여. 케톤체는 없고 폐하도 정상이다. 이게 이제 특징이었죠. 자, C펩타이드는 인슐린과 함께 분비되면 인슐린 분비의 유용한 지표로 사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C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이제 전구체의 형태로 합성이 될 때 함께 만들어지는 어떤 펩타이드 중에 하나고 1대1의 비율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체는 인슐린의 지표로 사용된다. 요거 이제 맞는 표현입니다. 디귿. 제2형 당뇨병은 골격근, 지방 조직, 간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는 특징이 있다. 네,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자, 리를 보면 2형 당뇨병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1형 당뇨병의 특징이죠. 아예 인슐린 자체가 생성이 되지 않는 거. 그래서 리을은 틀렸다. 그래서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급성 관상 동맥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ACS 이게 뭐죠? 그 관상 동맥 이제 그 혈관에 죽상 플라그의 파열 아니면 뭐 혈전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그 혈관을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 공급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차단되는 상태를 말을 합니다. 요게 이제 그 급성 관상 동맥 증후군의 종류가 이제 그 첫 번째가 불안정형 협심증이 있고 불안정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식 시에도 통증이 있어. 그리고 되게 지속 시간이 아무튼 길어. 되게 길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심근 자체에는 손상이 없어요. 그래서 트로포닌, 우리가 심장에서 나오는 그 트로포닌 그거는 정상이라는 거죠. 심근 손상은 없다. 그래서 트로포닌은 정상이더라. 그리고 불안정 협심증의 특징은 뭐예요? 얘는 큐파가 없어. 큐파가 안 보인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뭐라고 해? ST 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이라서 NSTEMI라고 해서 이게 뜻이 이거는 non-ST elevation이 없는 그 심근경색이다. 그래서 ST 분절 비상승 심근경색.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폐색이 일어난 거고 ST 분절에 변화가 없고 대신에 이미 심근은 손상이 됐기 때문에 트로포닌은 나온다. 트로포닌은 관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TEMI라고 해서 이제 ST 분절이 상승하는 심근 경색이고 굉장히 이제 완전히 폐색된 거, 완전히 막힌 거. 그래서 심근 손상이 엄청 많겠죠. 우리가 그 심근 손상 표지자로 배웠던 거 뭐 있었어요? CKM 마카비 그거랑 CKMB랑 트로포닌 IT 요게 있었죠. 그래서 이 심근이 이제 손상이 됐으니까 트로포닌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고 얘는 거의 이제 심근 괴사가 일어나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불안정형 협심증, ST 분절 상승 또는 비상승, 심근 경색으로 구분된다.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요. 불안정형 협심증에는 깊고 넓은 유의한 큐파가 특징이라고 했는데 아까 불안정형 협심증에는 큐파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 자, 심근 특이적 표지자인 AST, ALT와 TNF-알파 이거는 심근 특이적 표지자가 아니라 그냥 어떤 염증 사이토카인이죠. 심근 특이적 표지자는 CK, MB 요거랑 트로포닌, IT 요거를 보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관상동맥이 심한 경직과 플라그의 파열로 유발될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상지질 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기억,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정상 수준보다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호모시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그 혈관에 내피 세포가 이제 손상됐거나 산화 스트레스가 있거나 어쨌든 뭐 LDL 같은 그게 산화가 촉진되거나 할 때 나오는 그런 어떤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혈중의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이상 지질 혈증이 있으면 정상 수준보다 증가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자, 혈관벽 내에 산화된 LDL이 증가해서 대식세포가 이를 포식한다라고 했는데 맞죠? 이거 맞습니다. 자, 식이요법보다 스타틴계 약물이 LDL 감소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맞습니다. 스타틴계 약물을 쓰고요. HDL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받아서 혈관으로 운반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HDL 같은 경우에는 좋은 콜레스테롤로 우리가 이제 배우잖아요. 얘네 특징이 뭐냐면 콜레스테롤을 역으로 수송을 해요. 역수송, 역콜레스테롤 수송이라고 해서 혈관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애들인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말 때문에 틀렸네. 간에서 혈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혈관에서 간으로 간다. 콜레스테롤 수송이 HDL 콜레스테롤의 특징이다. 그래서 얘는 틀렸네.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죽상동맥경화증의 발생 기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자, 산화된 LDL은 혈관벽 안으로 유입돼서 죽종 형성을 촉진한다. 맞다. 자, 모노사이트가 부착물질에 손상된 내피세포에 접착되면서 염증이 발생한다. 맞다. 디귿 보세요. 대식세포 매크로파지가 이제 손상된 내피세포로 아래로 침윤해서 탐식하지만 플라그 형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 말 때문에 틀렸죠. 그 대식세포 그러니까 어쨌든 그 죽상동맥 그 경화증의 발생 기전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그거는 뭐냐면 폼세포예요. 폼셀. 폼셀이 뭐예요? 거품. 폼 클렌징 할 때 그 폼이잖아요. 대식세포가 이제 산화된 LDL을 먹고 배탈이 난 거예요.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얘네가 이제 거품처럼 현미경으로 보면 거품처럼 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 요게 이제 그 폼세포가 굉장히 그 죽상 동맥 경화증, 여기에 등장하는 핵심 병리 기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그 형성에 기여한다. 요 기여한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매크로파지가 LDL을 일단 먹는다는 거는 LDL을 나쁜 거를 먹어주니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얘가 LDL이 너무 많이 쌓인 거야. 과도하게 얘가 대식세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폼셀 같이 그런 세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 원인이 된다. 디귿은 틀렸다. 폼셀이 이제 리을에서 나오네요. 자, 폼셀에서 분비한 사이토카인이 혈관, 평혈관 세포의 증식 및 이동을 촉진한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8번 문제입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자, 기억, 안정형 협심증의 전형적인 특징은 운동 시 ST 분절의 상승으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ST 분절의 수평형 또는 하향형으로 하강한다. 그래서 ST 분절의
죄송해요. ST 분절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근경색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얘는 틀렸네요. 자, 불안정형 협심증은 휴식 시 심장 동맥의 연축으로 인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불안정형 협심증은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다뤘는데, 요게 이제 플라그가 파열이 되고 혈전이 생성되면서 급성 관상 동맥 증후군으로 이행이 가능하다. 근데 아직,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관상동맥이 아직 완전히 막힌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을 넣으면 반응이 감소를 하고 트로포닌 자체, 심장에 어떤 손상이 없기 때문에 트로포닌은 정상이고 그 신장 동맥의 연축으로 이렇게 막 발생하는 거는 E형 협심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이걸 발생하는 거는 E형 협심증. 자, 협심증의 증상으로 흉부 중앙에 불편한 압박감과 어깨나 팔 등으로 뻗치는 통증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깨나 팔까지 그 방사통이 있습니다. 자, 심근 전층의 급성 심근 경색 시 ST 분자의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웠었죠. ST 분자에서는 ST-EMI. 그래서 전체로 폐색이 되는 거. 그래서 그 심전도 상에서는 ST 분절의 상승이 나타난다. 요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자, 보기와 같은 추간팔 탈출증의 징후가 나타날 때 손상이 의심되는 신경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 운동상해에서도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일단 이 보면 발가락의 편, 자, 돌시플렉션이 저하된다. 자, 여러분 돌시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종아리의 앞쪽 부분에 있는 근육들이 돌시플렉션을 담당하는 근육이죠. 거기를 담당하는 신경은 아까 뭐였죠? 깊은 종아리 신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이제 종아리 앞쪽 구획을 지배하더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 나왔네요. 자, 손해의 운동 조절 부위가 우선적으로 손상돼서 운동 실조가 초기에 발생한다 했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데, 그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운동 실조 증상이 발생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운동 실조 증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알츠하이머병의 가장 그 병리학적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은 어디냐? 해마. 대뇌 피질의 해마가 위축되어서 나타나는 그 병리학 그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랑은 관련이 없다. 자, 니은. 대뇌 고랑이 확장되며 피질 위축과 내실 확장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뇌를 보면 정상인의 뇌랑 비교했을 때 되게 공간이 많아요. 빈 공간이 되게 많거든요. 쭈글쭈글 해가지고 원래 뇌가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다 차 있어야 되는데, 되게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대뇌 피질에서, 여기 써볼게요. 그 대뇌 피질에 있는 그 신경세포, 이제 해마, 측두엽, 특히 이제 이쪽 부분에, 그 다음에 두정엽, 이쪽에 이제 그 신경세포가 소실이 되기 때문에 대뇌 피질이 위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고랑이랑 뇌실이라고 해서 그 대뇌 피질이 이제 얇아지면서, 얘가 얇아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뇌실이랑 고랑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역이 넓어지겠죠.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 고랑이랑 뇌실이 확장된다. 요거는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질이 위축되고 그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보면 굉장히 빈 공간이 많다. 그게 이제 피질이 위축되고 고랑이나 뇌실 이 부분이 이제 확장됐기 때문에 빈 공간이 아무튼 확장됐다. 네. 디귿. T세포가 매개하는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미엘린 손상으로 인해 탈수초화. 요거는 이제 그 다발성 경화증에 관한 설명이죠. 틀렸어. 자,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 콜린 에스터라제 억제제를 실제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그 신경세포가 소실됐으니까 신경 전달을 잘 하게 해주려고 그 콜린성 에스터라제, 아세틸콜린 분해를 억제하는 그런 아세틸콜린 분해를 억제하는 그런 그래서 알츠하이머 약물 치료를 어떻게 해요? 그 아세틸콜린의
아세틸콜린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분해를 억제하는 콜린 에스터라제 억제제를 사용을 해서 신경 전달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자, 미음이 굉장히 헷갈리게 나왔는데요. 그 알츠하이머에 이제 그 단백질 2개 나옵니다. 하나가 이제 노인방, 하나가 이제 신경섬유 매듭인데요. 그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돼서 형성되는 거는 노인반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되는 거고, 타우 응집체 요게 이제 신경섬유 매듭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방 같은 경우에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단백질 침착이 되면서 신경 전달을 방해하는 거고, 신경섬유 매듭 같은 경우에는 과인산화된 그 타우 단백질이 뭉치면서 응집체가 그 신경세포 내부에 생기게 되고, 그게 이제 축상 내 미세소관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방해를 하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요게 미음은 틀린 설명이 된다. 옳은 거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미음이 굉장히 헷갈리게 나왔던 보기 지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심전도 판독 결과를 볼 때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된 심실의 부위를 고르래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사지유도 여기 2번, 3번 AVF 유도에서 ST 분절의 상승이 발생한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자심실 하벽 쪽이죠. 그래서 답은 하벽이 되겠습니다. V1부터 V4, V1부터 이제 V4가 S 분절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앞쪽 전벽. 그 다음에 이제 V5, V6, 그 다음에 뭐 AVL에서 ST 이제 상승이 나왔다 하면 측벽. 그 다음에 V1부터 V2, ST의 하강이 나왔다고 하면 이제 보통 후벽.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벽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12번입니다. 중추신경계 손상이 있을 때 세포들의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굉장히 좀, 되게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개념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더라도 우리가 원리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일단 볼게요. 자, 미세 악교세포가 활성화되어서 포식작용을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이 미세 악교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신경세포 내에서 매크로파지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신경세포래. 중추신경계. 다시 보자. 자, 12번 문제입니다. 중추신경계 손상이 있을 때 세포들의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1번. 미세악교세포가 활성화되어 포식작용을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이 미세악교세포 같은 게, 그 중추신경계 내에서 대식세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신경 전구세포라고 했어요. 전구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분화되기 전에 이제 그런 세포들을 말을 하죠. 그래서 뇌 해마와 측내실 주변에서 신경세포로 분화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뭐 뉴런이나 악교세포 뭐 이런 걸로 분화가 가능하고, 그런 손상된 부위에서 신경재생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 자, 희소돌기 악교세포의 기능 또는 저하 사멸은 신경세포의 탈수초화를 유발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그 희소돌기 악교세포가 중추신경계의 이 축삭을 절연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경 전달 속도가 퐁퐁퐁 뛰는 그 속도가 굉장히 상승을 하게 되죠. 를 향상시키는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뉴런, 생리학에서 뉴런 배울 때 슈반세포 배우잖아요. 그 슈반세포 같은 게 이제 하나의 어떤 축삭을 감싸고 있다면, 이 희소돌기 악교세포는 이제 여러 개의 축삭을 감싸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런 어떤 신경 전달 속도, 아무튼 그런 절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근데 이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손상했을 때 재생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발성 경화증의 주된 표적이 이제 요게 되겠습니다. 별악교세포 맞나요? 별악교세포는 손상 부위에 증식해서 반흔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축삭 재생을 촉진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반흔이라는 거는
어떤 흉터 같은 거예요. 흉터. 그 흉터가 장기적으로 거기 계속 있으면 이 축삭의 재생을 촉진하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얘는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쨌든 그 중추신경계가 여러분 그 손상이 되면 그 손상된 세포 주변으로 막 이제 그 별 세포들이 막 모여요. 모이면서 거기에 이제 반응, 흉터를 형성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손상 부위를 다른 어떤 걸로, 다른 환경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는 축삭의 재생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축삭 재생을 촉진한다? 아니다. 틀렸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염증 반응과 회복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나왔네요. 자, 일단은 염증 같은 경우에는 어디 보자. 가장 첫 번째는 일단 혈관이 일시적으로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화학 매개체, 어떤 사이토카인들이 방출이 된다. 요게 이제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오냐. 혈관이 이제 확장이 되고 혈류가 증가를 하면서 여기 혈류가 증가하니까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를 하고 백혈구가 온다. 그러면 이제 백혈구가 뭐를 하냐? 대식세포, 포식작용으로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섬유아세포가 이동을 해가지고 반응 조직, 흉터나 유가 조직, 그런 그래뉼라 같은 것들을 형성을 하더라.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급성염증의 세포 반응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여러분 급성염증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시간에서 며칠 정도에 나타나는 염증 반응이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대식작용, 대식세포, 백혈구 요런 작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을이랑 비급, 백혈구의 포식작용 요게 이제 급성염증 초기 면역 반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리을, 비읍이 되겠네요. 자,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세포 적응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네요. 자, 위축, 에트로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의 크기랑 수가 감소를 해가지고 조직의 질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맞고요. 디귿을 먼저 볼게요. 하이퍼플레지아, 과형성은 세포의 수가 증가를 해서 조직의 질량이 증대되는 것을 말한다. 조직의 분열 능력이 있는 세포를 함유하고 있을 때에만 발생을 한다라고 했는데 디귿도 과형성 맞는 표현입니다. 니은 볼게요. 만성적인 자극에 반응해서 분화된 한 유형의 세포가 다른 유형의 세포로 대체되는 가역적 변화이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화생, 메타플레지아 요거에 관한 설명입니다. 요 화생에 관한 설명이고 그러니까 아예 그 다른 유형의 세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화생에 해당이 되고 리을 같은 경우에는 세포와 크기의 모양이 다양하고 규칙성도 소실되는 것이며 전함성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이형성에 관한 디스플레지아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네요. 자, 일반적인 발암 단계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그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무조건 첫 번째가 돌연변이, DNA의 어떤 돌연변이가 나타난 거고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돌연변이가 축적, 유전적 변화가 일어난다. 요게 이제 1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암세포는 증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증식 속도가 이제 증가를 하고 비정상적인 분화 패턴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축적이 막 되면 점차 주변 조직을 침범해서 독립적으로 얘네가 성장을 하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포 간 접착력이 감소하고 일부 세포는 혈관이나 림프계를 통해서 다른 조직으로 이동한다. 전이가 되더라.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골다공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나왔네요. 자, 기억. 자, 골다공증 진단 기준 뭐죠?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하일 때 2.5 이하이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넙다리뼈의 골밀도, 골절 위험을 평가하는 데 활용된다. 맞죠? 자,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증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코싱 증후군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증가했다는 거는 이게 스테로이드 약을 장기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골다공증의 어떤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결국 골다공증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조골세포, 우리가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가 있는데 파골세포의 어떤 활성이 조골세포보다 더 많은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뼈의 그 합성이 줄어들겠죠. 근데 그런 스테로이드 약물을 장기 복용했을 때 이제 파골세포가 더 활성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서 골다공증이 일어나게 되더라.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그렇고요. 쿠싱 증후군도 이거는 이제 코티졸을 과다 이렇게 나올 때 그러면 이때는 이제 조골세포가 억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뼈가 악화가 되는 그런 병이다. 그래서 아무튼 그걸로 유발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리을. 폐경으로 인한 1차성 골다공증은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의 활성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폐경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파골세포의 기능이 더 세져서 그래서 이제 골 흡수가 증가하는 거. 그래서 이 조골세포 활성의 감소 요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얘의 감소가 주요 원인이 아니다. 얘는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얼 틀렸고. 자, 칼시토닌. 여러분 칼시토닌 뭐죠? 굉장히 좋은 물질입니다. 뼈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골세포를 활성화시킨다. 요게 틀렸고요. 그래서 그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옳은 거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8번. 보기의 사례로 유추할 수 있는 호흡곤란의 주된 원인을 고르라고 했는데, 자, 1번, 보세요. 자, 이 182, 67 굉장히 마르고 젊은 남자가 갑자기 발생했어요. 폐를 둘러싸고 있는 장막에 구멍이 생겼다. 이런 사람들 흔한 질병이다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흉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폐 환기량이 감소를 하는 거죠. 폐 환기의 감소. 그래서 2번이 맞는 표현이다. 그 폐 관류가 감소했다는 거는 일단은 폐의 어떤 혈액량이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폐혈류가 줄어든다. 요거는 이제 그 폐색전증과 관련이 있고, 폐 실질의 어떤 탄성이 감소했다는 거는 이제 폐기종. 폐가 되게 굉장히 딱딱하게 굳으면서 폐가 아무튼 이런 역할을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호흡근 수축력의 감소. 요거는 이제 뭐 근육이 약화돼서 피로나 신경은 질환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호흡곤란의 주된 원인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아예 그 기흉 같은 거는 폐의 그 환기량 자체가 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거. 자, 20번. COP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자, 폐기종은 단백 분해 효소 활성이 증가돼서 알파-1 항트립신 저하 또는 결핍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만성기관지염은 상피 조직의 술잔세포 수를 증가시킨다. 이거 맞아. 자, 폐기종은 들숨보다 날숨이 어려울 수 있다. 사강 환기가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강 환기가 증가하죠. 사강 환기량이라는 거 뭐예요? 호흡에 참여하지 않는 그 부위잖아요. 가스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그 호흡기 부분. 그래서 이 사강 환기량은 총 증가를 하죠. 왜냐면 COPD 자체가 이제 어떤 기류 제한이 있고 폐포가 파괴되잖아요. 그러면서 환기와 관류에 불균형이 생긴다. 그 다음에 총 사강 환기량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호흡곤란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 효율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렇다. 그래서 사강 환기가 증가한다. 요게 이제 맞는 표현이고, 보통, 그 해부학적 사강이랑 폐포 사강으로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해부학적 사강은 아예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가스 교환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COPD 환자한테서 해부학적 사강은 변화가 없고 폐포 사강 요게 이제 변화가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